안녕하세요. PR 379번째 발표드릴 논문은 Improving Language Models by Retrieving from Trillion of Tokens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오픈 AI에서 발표를 했고, 여기서 제시된 모델이 레트로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레트로라고 써놨는데, 그래서 요 같이 한번 논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트로덕션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에 이제 라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퍼포먼스 향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런 라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뭐 많은 양의 데이터를 뭐 컴퓨테이션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가공하고 그다음에 그걸 학습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프로세스인데 하지만 이제 여기 이 본 논문에서는 그런 어떤 컴퓨테이셔널한 뭐 리소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증가시키지 않고 기존에 어떤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리트리버를 통해서 매시브 텍스트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 아니면 혹은 뭐 프라이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널리지를 학습하는 이런 모델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이름으로써 레트리버 트랜스포머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레트로라고 부르기로 본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트로라고 하는 모델은 뒤에서 자세히 소개를 드리겠지만 인풋 시퀀스를 청크 단위로 나눈 다음에 그것을 리트리버 모델을 기반으로 어떤 인코딩된 어떤 임베딩 벡터를 얻고 그것을 다시 그 본 모델에 크로스 인코딩 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크게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Introducing Retro, 그러니까 레트로라고 하는 모델을 제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레트로 모델을 통해서 어떤 학습을 하였는데 이게 그 모델 사이즈라든가 이런 데이터베이스 사이즈를 늘리면은 더 성능 향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그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셋을 위한 어떤 이밸루에이션 매트릭으로서 그다음에 BPB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컨트리뷰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그냥 바로 메서드로 들어가서 본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그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 그러니까 본 레트로라고 하는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는 이런 레트로 블럭이라고 하는 블럭으로 씌워져 있는데 이 레트로 블럭에 인풋이 되는 어떤 인풋 토큰이 있는데 그것을 우선 이렇게 청크 단위로 나눕니다. 이렇게 뭐 청크가 지금은 3개만 있는데 뭐 이렇게 청크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청크라고 하는 거는 특정 사이즈, 내가 하이퍼 파라미터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사이즈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청크 1, 청크 2, 청크 3 이런 식으로 그 인풋 데이터 텍스트에 대해서 일정 크기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이것들을 지금은 뭐 C1, C2만 돼 있는데 이것들 각각을 다 리트리버 이 모델에다가 넣어가지고 이 리트리버 데이터셋과 그다음에 요 청크 간의 어떤 네이버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사한 어떤 토큰들을 유사한 그런 임베딩들을 구하게 되고 그것들을 각각의 토큰별로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토큰별로 구한 다음에 그것을 각각 개별적으로 그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코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인코딩을 하는 과정은 본 모델에 있는 레트로 블럭에 넣어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인코딩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청크 단위로 그 각각이 분리된 이런 인풋들을 일단은 우선은 이렇게 그 레트로 블럭 모델에다가 입력으로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본적인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캐주얼한 어텐션을 적용한 다음에 그 적용한 값을 기반으로 그 적용한 값과 그 다음에 인코딩된 네이버 그것들을 크로스 어텐션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크로스 어텐션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청크 단위로 그 임베딩된 어떤
벡터가 주어지다 보니까 청크 단위로 그 크로스 어텐션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청크드 크로스 어텐션이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크로스 어텐션을 청크 단위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그 H1, H2, H3이라고 하는 개별적인 이런 그 청크에 임베딩된 어떤 히든 임베딩 벡터가 있는데 요것들과 그 다음에 요 임베딩과 하나의 쌍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H1과 지금 E1과 쌍을 이루게 되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H1이 요 리트리버 모델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인코딩 된 다음에 나온 요 E1이라고 하는 요 벡터입니다. 그래서 요것과 그 다음에 요 H1과 E1과의 크로스 어텐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CNN과 같이 약간 슬라이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크 단위로 크로스 어텐션을 진행을 하는데 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0부터 그러니까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아래로 지금 여기 요 크로스 어텐션 보이는 CA라고 돼 있는 요 그림까지 일단은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게 되고 그때 이제 크로스 어텐션을 진행하게 되는데 H1과 E1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H1과 E1의 크로스 어텐션 결과가 이렇게 그러니까 슬라이드 되는데 여기까지 그 E1이 반영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H2에 딱 다다르고 나서부터는 이 E2라고 하는 그러니까 두 번째 청크의 그 임베딩된 벡터가 리트리버 임베딩된 벡터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쭉쭉쭉 내려가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그 청크 2의 마지막까지 요 임베딩 2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더 토큰이 있다라고 하면 임베딩 3까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맨 마지막 토큰에 대한 그 임베딩 토큰은 제외하고 그 바로 직전까지만 이렇게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어텐션을 청크 단위로 진행을 하는데 그 청크 단위로 진행을 할 때 그 키하고 밸류가 되는 그 토큰을 그 해당 청크에 해당 청크가 포함하고 있는 어, 그, 죄송합니다. 크로스 어텐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청크 단위로 이렇게 슬라이딩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슬라이딩 할 때 여기 그 해당 청크에 포함되어 있는 그 초록색 요 부분까지는 요 E1을 적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E2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은 이제 종류가 그냥 셀프 그냥 크로스 어텐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기본적인 그 레트로 블럭의 방법, 그러니까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그다음에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 돌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리드아웃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블럭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블럭을 쌓아서 그 트랜스포머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요 리트리버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요 그 청크와 그 요 리트리버 데이터셋의 데이터들 간의 그 네이버 임베딩을 뽑아내는데 필요한 요 버트 모델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 버트 모델은 기존의 어떤 사전 학습 때 그 프로즌 그 버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학습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미리 사전에 그냥 웨이트가 따로 학습이 되고 그냥 고정이 된 이런 버트이고 이거를 기반으로 그다음에 네이버로 서치를 하고 그다음 인코딩을 태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모델 설명은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과정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매시브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요. 이 매시브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센텐스 피스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12만 8천 개의 토큰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리트리버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이것을 학습에 활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시밀러리티 계산을 하게 되는데 자카드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해서 그다음에 평가를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13g, 그러니까 13g을 사용을 했고 네. 그래서 그것이 뭐 0.8 혹은 보다 좀 너무 높은 거, 그러니까 너무 일치하게 되는 것들은 다 지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셋, 그러니까 리트리벌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을 실험에서 학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리트리벌 요거를 잠깐 그냥 로그 라이클리우드만 보면은 여기 그 수식에서 보면은 이렇게 x라고 하는, 그러니까 u라고 하는 게 그 청크,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게 하나하나가 l이 청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의 개별적인 토큰들이 그 m개씩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토큰,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청크 안에서는 이렇게 그 m개의 토큰들, 그러니까 m개의 그 토큰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요거 여기 보면은 이 청크별로 우선 처음에 서메이션을 하고, 그 안에서 그 각각의 개별적인 토큰별로 그 그러니까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더하게 되는데, 보면은 요 어떤 특정 토큰에 대한 로그 라이클리우드는 그 전까지의 그 토큰에 대한 전까지의 토큰과 그 다음에 그 리트리버, 그 해당 그 청크에서의 해당 청크 그 직전까지의 그 리트리버이 그다음에 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서 요런 특징을 바로 오토 리그레시브하다라고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전 청크의 그 임베딩, 그러니까 그 뭐지 여기서는 여기 이렇게 H2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 H1에 대한 요 임베딩 값이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개별 토큰에 대해서는 그 이전 토큰까지의 어떤 값들이, 그러니까 청크 안에서의 이전 토큰까지의 값들이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네이버 리트리버 하는 부분, 그 아까 위에서 그 리트리버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그 청크를 리트리버 하는 그 방법을 살펴보면은 각각의 개별적인 그러니까 개별적인 그 청크들을 그 버트 모델에다가 넣고, 그다음에 또 네이버들, 그러니까 그 기존에 구축한 네이버들을 버트에 넣고, 그다음에 그 그 벡터 값들을 기반으로 그다음에 L2 놈을 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그 네이버 서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 뭐 모델 아키텍처는 이렇게 블럭을 그냥 이렇게 수식화하면은 이렇게 수식을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H와 그다음에 E라고 하는 이런 인풋을 이런 것을 기반으로 레트로 블럭 하나를 만들 수 있는데, 그다음에 feedforward 네트워크, 그러니까 그 어텐션, 이거는 캐주얼 어텐션을 적용한 그 이전 레이어의 값과 그다음에 인코딩된 벡터, 그러니까 위에서 리트리버에서 인코딩된 벡터와 크로스 어텐션을 적용하고, 청크드 크로스 어텐션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feedforward 네트워크를 하는, 이게 하나의 블럭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여러 개 쌓아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수도 코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 그 인코더라고 하는 부분이 그 이전에 그 리트리버 부분에서 그 인코딩하는 그 프로세스이고, 그 다음에 그 인코딩된 벡터를 기반으로 여기 그 아래 요 뒤 두 번째 있는 부분들은 그 실제 레트로 블럭을 진행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인코더, 그러니까 그 어떤 히든 값이 나왔을 때 그거를 스플릿을 하고, 그러니까 그 h에 대해서 스플릿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죄송합니다. 요거가 인코더라고 하는 거는 이건 모델에서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인코더와 디코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리트리버 데이터셋과 그 다음에 히든 어떤 값들이 받아져서, 그 다음에 일단 우선 스플릿을 한 다음에 그것을 청크 단위로
그 다음에 각각의 토큰 단위로 그다음에 이터레이션을 돌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임베딩된 그러니까 리트리버에 대한 그 임베딩된 결과, 그것을 기반으로 그 다음에 기존의 어텐션된 결과와 그 다음에 크로스 어텐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어텐션을 그 토큰 그러니까 그 청크 단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청크드 크로스 어텐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거를 기반으로 인코딩 피처를 뽑아내게 되고, 그것을 디코더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임베딩된 어떤 그러니까 히든 값을 h라고 하면은 각각의 이렇게 이러한 방식으로 인코더에서 리트리벌된 그 인코딩 피처와 그 다음에 또 디코더에서의 히든 값과의 또 청크드 크로스 어텐션을 또 적용하고, 그다음 그것을 기반으로 이렇게 그 히든 레이어, 히든 결과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인코더와 디코더를 각각을 구성을 한 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본 모델에서는 베이스라인 모델은 아주 간단한 2017년에 우리가 초기에 그 트랜스포머 모델을 그대로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존의 그냥 크로스 어텐션, 기존 크로스 어텐션과 그 셀프 어텐션 부분을 이렇게 청크드 크로스 어텐션 부분으로 이렇게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그 다음에 이것을 그 다음에 여기서는 Qualifying Dataset Leakage Exploitation이라고 해서 그 데이터셋,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닝하는 데이터셋과 그럼 리트리버 간의, 그러니까 리트리버 데이터셋 간의 어떤 리키지,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누수를 평가를 하는데, 그거를 BPB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BPB가 특정 값 이상이 되게 되면은 그거를 제외를 시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대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뒤에서 이제 표를 보게 될 그 데이터셋 평가에서 좀 더 공정성을 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사한 텍스트,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유사한 텍스트를 날려버리고, 그다음에 좀 다른 이런 리트리버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레트로 학습을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결과를 한번 그래서 결과를 그래서 일단은 모델을 일단 비교를 해보면은 기존의 어떤 이런 리트리버 모델들은 다음과 같은 모델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KNN을 기반으로 한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KNN, LM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고, 스파 LM이 있고, 그다음 DPR, 그다음 리얼 LM 이런 식으로 FID 이런 여러 모델들이 있는데, 각각을 보면은 그래뉴얼리티를 보면은 대부분의 그래뉴얼리티는 그러니까 토큰 기반으로 리트리버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프롬프트 기반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과제에 따라서 그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개별적인 토큰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었는데, 여기서 제시하는 레트로 같은 경우는 이 청크를 기반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리트리버를 위한 모델 같은 경우는 LSTM이나 트랜스포머를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너트 모델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크로스 텐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인스트럭티브 QA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리트리버 인티그레이션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청크드 크로스 어텐션을 이용해서 이 리트리버들을 이거를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별 바이트 펄 바이츠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보면은 이렇게 요거는 스케일링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모델들에 대해서 그 스케일링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어떤 여기 있는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요 BPB 같은 경우는 낮을수록 그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모델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낮아지고, 그 다음에 리트리버 데이터셋이 커질수록 낮아지는 이런 더 좋아지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그래프를 보면은 데이터셋이라든가 아니면은 모델의 파라미터 수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모델 사이즈에 따라서 그다음에 넌 인베딩 파라미터도 이렇게 좋은 변화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 아까 리트리버 데이터셋은 매시브 텍스트를 기반으로 리트리버 데이터를 구성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실제 실험에서 그다음에 벤치마크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셋은 요 C4라는 것과 그다음에 위키 텍스트, 그다음에 큐레이션 코퍼스, 그다음에 람바다 이렇게 해서 람바다와 파일 이런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뒤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기존의 어떤 바이트 퍼 바이트 BPB 임프루먼트를 보면은 이렇게 개별적인 그 모델들, 그러니까 요거는 임프루먼트이기 때문에 요건 높을수록 좋은 거고, 그래서 개별 그 모델에 대해서 보면은 뭐 여기서는 비교하는 게 주라식 1과 그다음에 고퍼라고 하는 요 두 개의 모델과 레트로를 비교를 했는데, 이런 데이터셋별로 우분투 IRC라든가 뭐 아카이브라든가 이런 개별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임프루먼트를 보면은 기본 이런 데이터셋, 그러니까 앞에 있는 데이터셋들은 레트로가 그렇게 큰 임프루먼트를 하진 않지만 GitHub 데이터셋이라든가 구텐베르그 같은 경우 아니면은 뭐 이런 센트럴 이런 특정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임프루먼트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에 따라서 구체적인 어떤 그 평가 결과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모델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리트리버 셋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리트리버 셋은 아까 말한 그 리트리버 데이터를 요걸로 구축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것을 기반으로 그다음에 퍼플렉시티를 이렇게 구한 거를 보면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퍼플렉시티는 낮은 게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면은 레트로 같은 경우가 레트로에서 그다음에 뭐 매시브 데이터를 뭐 1%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18.92, 뭐 20.33 이런 식으로 기존의 KNNLM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파LM 아니면은 메가트론과 같은 데이터셋과 그렇게 뭐 엄청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는데, 보면은 이게 매시브 데이터를 다 사용을 해서 리트리버를 구축을 했을 때에는 그 퍼플렉시티가 낮아졌다,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그 데이터셋, 아까 말한 C4와 그 다음에 큐레이션 코퍼스, 그 다음에 위키텍스트, 람바다에 대해서 보면은 요것도 그러니까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낮아진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퍼플렉시티가 낮아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애큐레시는 반면 올라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애큐레시, 그러니까 모델별로, 그러니까 베이스라인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요거는 퀘스천 앤서링에 대한 결과인데, 보면은 리얼 LM이라든가 DPR, 그 다음에 RAG 이런 FID 같은 경우는 51, 뭐 여기서 FID 같은 경우는 54.7을 기록을 했는데, 요 베이스라인 모델, 그러니까 그 레트로 모델은 반면에 그래도 45.5를 기록해서 그 기존의 어떤 그 선행 연구들에 비해서 그 퀘스천 앤서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어떤
임프루먼트를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레트로 모델에서 그 레트로 블럭을 적용하기 전에 그 베이스라인 모델, 그러니까 바닐라 트랜스포머랑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성능 향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설명드린 BPB를 기반으로, 그다음에 BPB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데, 마찬가지로 그 모델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BPB나 이런 차트들이 낮게 나타나는 걸로 봐서 그 사이즈를 키우는 것이, 그러니까 사이즈를 키우는 그 행위가 결국에는 이런 성능 향상이라든가 퍼플렉시티라든가 이런 거를 낮추는 긍정적인 어떤 역할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런 그 리트리버 모델들을 통해서 어떤 그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별도의 그러니까 별도의 컴퓨테이션 계산 없이 이런 성능 향상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델 사이즈를 키우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그 데이터셋의 어떤 크기나 이런 것들을 키울수록 성능 향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많은 데이터로 아니면 좀 더 큰 모델로 이런 레트로 블럭이라든가 이런 리트리버 트랜스포머를 구성을 하면은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해서 좀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